자,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구나.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심화이론 강의 6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취득세 납세 절차는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올해 37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납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등록면허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과세표준 특히 우리가 6회 시험에서는 지문 한 줄 간단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개정 내용, 작년 2025년도에 개정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과세표준 잘 보셔야 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되면은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까지 들어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부여할 때 부과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취득세 납세 절차는 별표시 3개 합니다. 교재 123페이지 제 8절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별표시를 3개 하신 다음에 보시면 납세지가 나오는데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관할에 관한 건데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납세지요. 지방세는 대개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국세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원칙 납세지로 합니다. 집값과환급에서 불불하고 주소지요. 국세는 뭐 어디다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값과환급에서 불불하고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라는 거. 자, 먼저 과세상에 따른 납세지인데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부동산 소유자의 또는 취득자의 주소지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또 취득세에서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요트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예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리스 회사에서 전국 지점이 있고 리스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그 취득 물건 소재지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시험용으로 기억합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히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요.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한 곳에 올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면적 비율의 X예요. 이런 거는 기본 이론 때 다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자,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취득세요. 만약에 이 취득하는 토지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나온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지가 문제되는데, 이럴 때,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정무시하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무시합니다.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면 이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해 주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비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비로 안분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매각 통보요.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어떤 자냐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국가지자체의 투자기관 등은요, 매각을 하면 그 매각 사실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한테. 자, 그럴 때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물건 소재지 지자체장한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사실을. 취득세는 예전에는 어떤 때는 60일, 어떤 때는 3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린다고 취득세를 대개 국민들은 60일이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안 바뀌었어요. 국가자체는, 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 30일, 60일이던 것을 60일로 다 통일했는데 이것만 안 바뀌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국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요것만 안 바뀌고 30일이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60일이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빼놓고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때 매 30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 30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것만 매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 나오는데요. 취득세에서 하고 양도소득세에서 30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매 30, 양도소득세에서 나중에 나와요. R30 나옵니다. 알린 날부터 30일. 그래서 R30, 알린 날부터 30일. 취득세에서 매각일로부터 30일, 매 30. 이렇게 해서 30일이 되는 경우가 취득세하고 양도세 나옵니다. 매 30, R30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 양도세는 나중에 우리가 하기로 또 할 건데 일단 한번 봐볼까요? 취득세에서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다. 다시 뭐라고요? 매 30, 매각일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징수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유도 할 거에 있다가 취득세 올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교재 보면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원칙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며칠 나왔다. 매 30 빼놓고 나머지 나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리라 믿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그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요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구역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그러면, 자, 대금 완납이 됐다 그러면 원래는 대금 완납일, 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신고 납부기 하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 건데 시험에서는 바꾸면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하고 또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자,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요거 아닙니다. 2개월 아닙니다. 양도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하고 양도세 예정신고기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일로부터 60일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그 다음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고 그랬어요. 허가일이 속한데 말일로부터 뭐 아닙니다. 요거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꼭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이요. 요거 시험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36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자, 요거 무조건 알아둡니다. 재작년에 개정되고 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여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이요. 그래서 증여나 기부 또 부담보증여 포함입니다. 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여로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나오면 증여로 부담보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닙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단순하게 나오면 증여로 부담보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또는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고 바꿀 수 있고, 단순하게 바꾸면, 아니면 어렵게 나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숫자만 보고 아싸 3개월, 수험생들이 대부분 그런단 말이죠. 숫자만 보면 하수고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입니다. 항상 세법 문제 풀 때는 포함, 제외 이런 거 들어있으면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전, 후 이런 거 들어있으면 전인지 후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만, 이하, 초가 나와 있으면 진짜 미만인지 이하인지 초가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 아셨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근데 꼭 분명히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기본 강의 때부터.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몇십 번 얘기할 건데 설마 시험장에서 틀리진 않겠지. 이거. 증여로 부담보증으로 취득했을 때 또 그냥 숫자만 보고 아싸 진짜 이러지 말고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꼭 기억합니다. 또 실종선고일이 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자, 시간을 더 줍니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인 가운데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줍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추가 신고 납부요.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이게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과세율 정대상이 된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요.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로 바꾼 적이 있어요. 취득한 날이 아니라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요. 자, 60일 이내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내. 자,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포함제에 나면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취득한 날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요.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받은 후에 이게 나중에 취득한 후에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나중에. 그러면 그 사유 발생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요.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이게 등록면에서도 또 나와요.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에서도 똑같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또 나오는데, 자, 취득세나 등록면에서에서 이 추가 신고 납부 얘기 안 나왔다. 다시 보세요. 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포함으로 주로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이걸 포함으로 바꿔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에서에서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항상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계속해서 봅니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지금까지 신고 납부기 안 배웠어요.
이 기간 내에서요, 신고납부 기간 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60일 내 신고납부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원칙적으로요. 자,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같으면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3개월. 이런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요. 이거 하루만 딱 지나면 가산세고요. 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같은 걸 취득했을 때는 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납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등기소, 이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 취득세 과세 주체,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고골하라 문제에서 정답쯤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바꾸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록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아니에요.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아니에요. 등기소 갈 때 지자체에 낸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야지. 취득세 안 내고 가면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안 해주잖아요. 등기소에서, 등록관청에서. 그래서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서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요. 이거는 등록면허세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또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미 앞에서 2번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2번 나왔고, 36개 시험 때는 등록면허세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종합문제에서 옳은 거 정답 지문으로 이미 나왔어요. 취득세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취득세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여러분, 공시법에서 이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뭔지는 공시법에 또 나옵니다. 배우시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꾼다고요. 아니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있다. 등록면허세에서 작년에 옳은 고르라 문제에서 채권자 대위권의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 규정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니요.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취득세까지 신고납부해 줍니까? 하면서 나한테 항의한 분이 계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얘가 이거 팔아버릴까 봐 채무자가 얘 명의로 일단 등기해 놓은 다음에 압류하거나 뭐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 지자체장은요, 이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무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통보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바꾸면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즉시 통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나오면 있다! 즉시 2개 포인트를 딱 확인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거. 자, 꼭 알아두시고, 취득세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거. 등록면허세만 계속 나오고 취득세는 안 나왔는데 취득세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산세를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신고납부 기간 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자 적용합니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 지연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거는 미납부 과소납부한세액의 일일 얼마? 0.022%씩 10만 분의 22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이렇게 가산세 적용되는데 이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가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로서 산출세액 다시 계산한 다음에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다.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자,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낸다?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어요.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이 납세 고지 후에 말하자면 납부전 가산세는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전 가산세는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월별로 0.66%씩 적용됩니다. 자, 근데 국세는 지금 아마 입법 예고 지금 끝났을려나 이제 국내에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강의하는 현재는 입법 예고 이제 끝나고 이제 국내 의결로 통과가 될 건데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지서 받았는데 미납부했다. 자, 그랬을 때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국세는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66%가 아니라 0.67%씩 적용된다고 입법 예고된 거 얘기해 드렸나요? 안 했다고 제가? 아, 그래? 아, 그래? 아이고,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 인강소통 학생분이 질문 한 분이 계시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쓸 건데 왜 안 했지? 자, 여러분, 교재를 기본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가산세에 관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우리 30페이지 일단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에 지방세, 국세, 가산세 핵심 요약 있잖아요. 네? 핵심 요약 30페이지. 그래서 거기 신고납부 원칙인 경우에 가산세, 지방세, 국세 똑같아요. 신고납부한 세금의 납부전 가산세는 국세도 일일 0.02% 똑같아요. 근데 납세 고지 전에 신고납부한 세금의 납부전 가산세. 근데 보통 징수하는 세금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전 가산세가 지방세는 자, 고지서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미납부에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0.66%씩 돼 있잖아요. 근데 국세는 자 보세요. 3% 깔고요.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금 현재 0.66%라고 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왜 0.66%라고 제가 했냐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에는 자, 세납세액의 3% 그 다음에 납기 후 월별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저는 지방세하고 요 책 쓸 때 그리고 강의할 때 이 입법 예고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지방세하고 똑같이 0.66% 일치시킬 줄 알았더니 국세기본법령 시행령에서 시행령이 지금 현재 입법 예고돼서 이제 아마 국회 의결로 통과될 건데 시행령에 의해서 자 보세요. 납세 고지 후에 국세에서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비교해 드릴까요? 표가 국세는 자 3% 깔고 국세는 보통 징수하는 국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월별로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6%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재를 0.66%가 아니라 0.67%로 고칩니다. 0.67%씩 적용되는 것으로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0.67%로 이렇게 고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강의 한 거로 그래?
안 적혀 있다고요? 아,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수정하라고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깜빡했구만. 돌아다니다가 내가 또, 자, 그 5년까지는 똑같아요. 5년까지 적용되는 거, 5년까지를 60개월 고치라고 했죠? 5년으로 돼 있는 것은, 교재 5년으로 돼 있는 것은 60개월까지. 요거는 이제 국세기본법령이고 60개월까지. 자, 그리고 체납한 국세 150만 원 미만일 때 정하지 않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정할 것은 교재 30페이지에, 교재 기본서 지금 30페이지에, 기본서 30페이지에 요 표에서 자, 지방세는 똑같고요. 국세에서는 지금 3% 깔고 월별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납기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6%를 0.67%로 고치고요. 시행령에서. 아마 이제 그냥 국민의 의결로 통과되니까 통과될 건데 0.67%요. 그래서 60개월까지.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국세 150만 원 미만일 때 정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5년을 60개월로 고치시고, 네? 60개월로. 그리고 0.66%를 0.67%로 고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이거 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0.66%로 지방세랑 똑같이 통일시키던가 그러지. 국세는 이렇게 67%, 0.60% 이렇게 되는데, 10,000분의 67로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르게 됐어요. 통일을 좀 시켜놓으면 공부하기 좋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근데 0.66%예요. 국세는 0.67%고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보통징수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자,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이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보세요. 일반 가산세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일반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느냐? 똑같아요. 지방세, 국세나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부정무신고나 일반 무신고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그냥 법령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기 기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40%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인 거고, 일반 무신고, 부정무신고 이런 거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 신고했는데 과소신고에 따른 몇 프로? 10%예요. 그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전 가산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75% 한도 내에서 지방세는 일일에 얼마? 0.02%, 10만 분의 21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국세는 최대 75% 한도 규정이 없다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중가산세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중가산세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과 세율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중과 세율은 표준세율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봤다시피 사실성 재산에 대해서, 과미력에 대해서, 대도신에 대해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 세율인 거고, 이거는 가산세를 무겁게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가산세보다 무겁게 중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해. 그러면 조세 포탈하려고 아예 작정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가산세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까 일반 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요? 40%. 근데 몇 프로? 80%. 중가산세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는 것은 아예 조세 포탈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산출세 80% 중가산세고, 다만 중가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중가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 물건이요. 자,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을 건데 이건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시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과세 물건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또 지목 변경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포탈 못 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를 지목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음부터 전혀 드러내지 않고 갑이 아싸리 포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이 안 되니까.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무원이 처음엔 모르는데 야, 이거 언제 파티였는데 대로 바뀌었어,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바꿔서 몇 번 나왔고,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몇 번 나왔습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과점주주 간주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이요. 자, 여러분, 간주 취득의 경우는 이따 써드리겠지만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간주 취득은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하고요. 등기 등록을 위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골프 회원권 같은, 또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해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하고요.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제외. 여기에 올해 개정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납세무자가 지방세법 중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순액. 자,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종전까지는 시가인정액만 있었는데 또는 시가순액이 올해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 원칙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경우인데 우리 올해 그런 거 계속 봤어요. 단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 많이 봤잖아요. 과세표준에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 규정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자, 올해 요것도 추가됐어요. 개정이 된 게. 취득세 납세문자가 신고기한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순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얘가 잘못 신고했으니까 과세권자 다시 고쳐가지고 고지서 보내기 전에, 자,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순액을 수정 신고했어요.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랬을 때는,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그래 틀려요.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자,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순액으로 신고한 후 경정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이것도 눈 뜨시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 안 되겠다. 자, 중력도 떨어지고 마음이 막 이미 벌써 유체이탈하는 분들, 자, 절 보세요. 박수 준비. 박수 2번, 1번, 3번. 좋습니다. 오늘 딱딱 맞췄는데, 여러분들, 벌써 마음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요.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우리가 개인은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없고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자,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거서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되는데,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았다. 법인이 그러면 자, 지자청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즉 10%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할 때 가산세 이건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고 틀리게 100분의 10으로 옳은 지문으로도 몇 번 나왔고요.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걸 꼭 기억합니다. 등기자료의 통보, 미납부의 통보.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누가요? 등기록 관수의 장이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 지자청한테 통보해 주게 되는데 등기소에서요. 이 사람 취득세 안 냈었네? 덜 냈었네? 뒤늦게 발견하면 지자체장한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똑같은 내용이 등록면허세도 나와요.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했을 때 등록관수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장한테 통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바꿔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써드리겠습니다.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지문만 나왔습니다. 자, 면세점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 면세점. 어떤 분은 공항면세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건 점포구 공항면세점은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점.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취득 가격이요.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과세표준,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취득세는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토지 같으면 하나의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또 건축물 같으면 하나의 구역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나온 규정이에요. 만약에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왕창 씁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토지를 요만큼을 취득할 건데 사람들이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만큼을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서 얼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 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합니다. 요만큼 48만 원 면세점. 또 얼마 있다가 요거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 전후의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148만 원. 그래서 50만 원 넘었으니까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이건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1년 내 바꾸면 글쎄 이건 바꿀 가능성이 낮고, 하여튼 요거 옳은 지문만 나왔던 거, 긍정형 지문만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자, 보시고 등록명에서 넘어가기 전에 교재 요 중요하니까 2회독 빨리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교재 보시면 어떤 거냐면, 자, 교재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 올해는. 납세지, 자, 보시면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걸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다만 넘어가서 보시니까 회원권 같은 애들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걸 한번 이렇게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원권은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명하다 그러면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뭐 눈여겨보시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비별로 안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자,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면 요거, 자, 시가 편익 비율로, 소재비를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요 시가 편익 비율인데 요거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비를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시가 편익 비율로요. 면적 비율 X입니다. 매각 통보요. 다음의 자는 어떤 자냐? 국가지자체 등은 이렇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나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했을 때 여기 포인트요.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매 30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매 30.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무조건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매 30.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여기요. 그 허가일로부터요. 며칠이요? 60일 내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 거지, 이거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X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런 거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아셨죠?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라는 거. 양도세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아이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증여로, 부담보 증여로 포함해서 취득했을 때, 상소 취득했을 때에서 이거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반드시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증여로, 부담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아니라고 내 주의하라고 무조건 강조드렸습니다. 취득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에 속하는 역시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요거 6개월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보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이 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취득 여기 올해 2026년 개정 안에서 안자 지웁니다. 개정이 된 게 어떤 거냐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중과 대상에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경우 포함. 자, 특히 다주택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8% 중과세 하는데 단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 안 해요. 근데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을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중과세율로 추징 대상이 되죠.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하게 된 경우도 포함해서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예요. 이거 취득한 날 X입니다. 돼지꼬리 땡리에서 취득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번 표시에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자, 그 다음에 해당 중과세를 요거 가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계에서 이민합법생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니은 포함으로 바꿔 쓰시면 몇 번 나왔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디귿번이요. 이렇게. 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별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이게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동그라미 기억번, 이민 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니은 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 보통 징수 아니고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디귿번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했습니까 여러분?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요. 자, 지금까지 신고납부 기간 이내라도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접수한 날부터 60일 아니에요? 등기록관서에 접수한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자 신고납부, 시험에 취득세는 아직 안 나왔죠. 등록매세만 계속 나왔는데, 채권자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지자체장은 납세무자한테 이걸 통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통보한다? 즉시 통보요. 자, 이렇게 해서 있다, 즉시,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취득세, 자, 가산세부터는 이제 고지서가 발부돼서 보통징수인데, 취득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세 부족세에다가 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세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가산세 조세 총론에 배운 것과 똑같고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요. 중가산세 대상은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자, 보세요.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예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오게 되는데,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보통징수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예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가산세. 그 다음에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중가산세를 정하지 않고, 자, 일반 가산세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단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은, 자, 골프용권 같은 단 회원권은,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자, 여기 중가산세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자, 회원권 애들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얘기입니다.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원권 애들은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중가산 적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목변경 같은, 자, 토지 지목변경 같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이런 간주 취득은 처음부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은. 그 다음에 여기 또 봅니다.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제외. 올해 개정이 있는 거, 납세문자가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편액이 올해 추가됐죠. 또는 시가편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청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 고지서 고쳐가지고 보내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편액을 수정신고했다.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개정 아니라고 되는데 안짜 지웁니다.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이거.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줄이 거져 있어야 되는데. 자, 장부등의 작성 기본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안 들었던 분들은, 자, 줄 그시고, 장부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 취득세에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장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이걸 불성실하게 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 가산한다. 즉, 몇 프로 가산세요? 10%. 이건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몇 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참고 내용 읽어보시고, 등기자료의 통보, 요거 보세요. 등기록 관세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납부 부족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청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을 때. 요거 등록매수 나오는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는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이렇게 써놓습니다.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도 이런 거 나오면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면세점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산출세 50만 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다 야금야금 50만 원씩 계약서 이만큼씩 쓰잖아요.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이거 토지건축물 취득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하나의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바꿔서 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 나온 적도 있고. 이거 깔려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취득세 부가세는 그냥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세율 이런 걸 몰라도 돼요. 다만 어떤 주부 수강생이 교수님 제가 아파트 이번에 매매로 샀는데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제가 그랬죠. 혹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우리가 84제곱미터로 분양되는 거, 그래가지고 32평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맞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85제곱미터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자세한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